여러분은 평생 단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질문도 드려볼게요. 앞으로도 절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2034년 대한민국 정부는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된 정책 하나를 발표하는데요. 그 이름은 범죄 예측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국민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미리 계산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휴대폰 사용 기록부터 인터넷 검색 기록, 카드 사용 내역, CCTV 속 행동, 건강 상태, SNS 활동, 심지어 평소 대화 습관과 표정 변화까지 분석해서 단 하나의 숫자, 범죄 발생 확률을 보여주는 거였죠. 정부는 자신있게 이제 범죄는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진 순간 대한민국은 침묵했습니다. 퇴근 시간, 사람들로 가득한 서울 강남의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가방 안에서 흉기를 꺼내려는 순간 경찰이 달려와 그를 제압했어요. 경찰은 이미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범죄 확률은 99%였고 사건이 일어나기 3시간 전부터 경찰은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에는 피해 여성도 몰랐던 스토킹 가해자를 경찰이 먼저 찾아냈는데 그 남성 역시 범죄 확률이 97%였습니다. 그 후로 음주운전 사고가 줄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되고 아동학대 사건도 사전에 발견되기 시작하자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AI가 또 하나의 범죄를 막았습니다. 이번 달 강력범죄 41% 감소, 묻지마 범죄 사전 차단 성공 같은 자막이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은 두려움보다 안도감을 느끼면서 조금 감시받더라도 안전한 게 낫지, 우리 아이가 위험한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 AI가 틀릴 리 없잖아 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불과 석 달 만에 국민의 80% 이상이 이 제도를 찬성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자신의 범죄 확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당신의 휴대폰에 범죄 예측 결과가 갱신되었습니다 라는 알림이 도착합니다. 무심코 눌러보니 화면에는 14%라는 숫자가 떠 있는데요. 높은 건지 낮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인터넷에는 이미 새로운 기준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10% 미만은 안전한 사람, 10%에서 30%는 평범한 사람, 30%에서 50%는 주의 대상, 50% 이상은 잠재적 위험 인물, 이런 식이었죠. 공식 기준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숫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며칠 뒤 당신은 회사 면접을 보러 가는데 경력도 충분했고 자격증도 있었으며 분위기도 좋아서 면접은 순조로웠어요. 인사팀 직원은 마지막으로 웃으며 마지막으로 범죄 예측 점수만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잠시 후 표정이 굳어지며 죄송하지만 이번 채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회사 방침입니다 뿐이었어요. 밖으로 나온 당신은 면접장에서 함께 기다리던 지원자를 만나는데 그는 당신보다 경력도 짧고 면접도 망쳤다면서도 결국 합격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범죄 확률이 3%였기 때문이에요. 그날 저녁 SNS에는 은행 대출이 거절됐습니다. 소개팅에서 범죄 확률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아파트 입주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아이 친구 부모가 같이 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의 이름이나 어떤 사람인지를 궁금해하지 않고 오직 당신이 미래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몇 %인지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숫자는 어느새 당신의 학력보다, 직업보다, 심지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보다 중요해져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전국의 모든 뉴스가 범죄 확률 99%,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온 한 남자의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토론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 남자의 인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생이 그날부터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범죄 확률 99%라는 숫자는 단 하루 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숫자가 됐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그의 범죄 확률 화면을 캡처해 인터넷에 올리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그의 이름과 직장, 집 주소까지 모두 퍼져버렸어요. 사람들은 그를 범죄자라고 불렀지만 그는 아직 아무 죄도 짓지 않았고 그저 AI가 미래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을 뿐이었습니다. 출근한 첫날부터 회사 동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함께 점심을 먹던 사람도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옮겼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사람들이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회사는 그를 불러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가 하지만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항변해도 저희도 압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결국 그는 해고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집주인에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은 어렵겠습니다. 라는 문자가 와 있었고 은행은 대출 연장을 거부했으며 보험사는 계약 재심사를 통보했어요. 약혼자는 미안해. 나도 믿고 싶어.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 무서워하셔라며 울면서 떠났고 한 달 만에 그는 직장도 집도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하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야지 99%라면 언젠가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잖아. 우리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라고 말했어요. 그 누구도 그를 직접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그를 피했고 그 순간부터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정부는 범죄 확률이 높은 사람들에게 정기 상담을 의무화했는데 상담 기록에는 늘 공격성 없음, 충동성 없음, 폭력 성향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 심리학자는 여러 차례 현재로서는 범죄를 저지를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AI의 숫자는 99%에서 바뀌지 않았고 사람들은 결국 심리학자가 아니라 AI를 믿었죠.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오히려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해서 노인들을 위해 도시락을 배달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럼에도 누군가는 쇼하는 거야 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범죄를 숨기려고 착한 척하는 거겠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착한 일을 해도 연기라는 의심을 받았고 집에만 있어도 뭔가 준비하는 거라는 의심을 받았으며 결국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됐어요. 그 사이 대한민국은 더욱 안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크게 줄었고 음주운전 사고도 감소했으며 스토킹 신고 건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자 국민들은 AI를 완전히 신뢰하게 됐고 더 강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99%면 감옥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잡는 건 늦잖아.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죠. 국회에서는 실제로 범죄 확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일정 기간 시설에 격리하자는 예방구금법이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억울한 사람이 몇 명 생기더라도 수많은 피해자를 살릴 수 있다면 필요한 희생이다라며 찬성 여론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대한민국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요. 한 유명 기업의 회장이 자신의 집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었고 범인이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자 경찰은 즉시 전국의 범죄 확률 상위권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99% 그 남자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시간 그는 무료 급식소 CCTV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수십 명의 증인까지 있어서 완벽한 알리바이가 성립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그럼 범인은 누구지? 라는 혼란에 빠졌어요.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는 동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 하나가 수사선상에 올랐는데요. 그 사람의 범죄 확률은 1%였습니다. 범죄 확률 1%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에게만 붙는 숫자였기에 경찰도 언론도 그를 의심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수사팀조차 처음엔 그의 이름을 보고 1%라고? 명단에 잘못 올라온 거 아니야? 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 근처 CCTV, 통화기록, 차량 이동 경로, 그리고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아주 작은 DNA까지 모든 증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았던 바로 그 남자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AI가 틀렸을 리 없어. 증거가 조작된 거겠지. 진짜 범인은 따로 있을 거야 라며 믿지 않았지만 며칠 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담담하게 맞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어요. 언론은 범죄 확률 1%, 첫 오판, AI 예측 시스템 신뢰성 흔들 같은 특보를 연일 내보냈고 국민들은 99.9% 정확하다면서요. 그럼 이 사람은 뭐죠? 우리는 지금까지 뭘 믿고 있었던 겁니까? 라며 정부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즉시 개발진을 불러 긴급조사를 시작했고 며칠 뒤 개발 책임자는 기자회견장에 섰어요. 모든 기자들이 AI는 왜 틀렸습니까? 라는 한 가지 질문만 던졌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AI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고 기자회견장이 술렁이며 무슨 말입니까? 라는 물음이 쏟아졌어요.
그는 화면에 두 사람의 기록, 범죄 확률 99%와 범죄 확률 1%를 나란히 띄운 뒤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AI가 예측한 것은 범죄를 저지를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 가진 가능성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더욱 혼란스러워하자 그는 말을 이어갔어요. 99%였던 남성은 실제로 극심한 분노와 충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폭력, 사회적 고립, 반복된 배신, 정신적인 불안까지 겹쳐 있었기에 만약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그는 실제 범죄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지자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자 그는 그 사실이 너무 두려워 누구보다 자신을 통제하며 살았습니다. 상담을 받고 봉사를 시작하고 사람을 피하며 매일 스스로와 싸운 끝에 AI가 예측했던 미래를 스스로 바꾼 거예요. 순간 모두가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1%였던 남자는 왜 범죄를 저질렀던 걸까요? 개발 책임자가 마지막 자료를 띄우자 1%라는 숫자 아래에는 사회적 감시 수준, 없음이라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그는 이 남성은 처음부터 위험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안전한 사람이라고 믿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자 그는 그 신뢰를 이용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AI가 사회를 바꾼 게 아니라 사람들이 숫자를 맹신하는 방식이 사회를 바꿔버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정부는 범죄 예측 시스템을 폐지했고 더 이상 누구의 범죄 확률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겠네. 숫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지라며 환호했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한 달 뒤 국회는 이름만 범죄 예측 시스템에서 사회 위험도 관리 시스템으로 바꾼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며 범죄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가 항목은 공격성, 허위정보 확산 가능성, 극단주의 성향, 사회 갈등 유발 가능성, 경제적 위험도까지 더 많아졌고 사람들은 이름만 달라졌을 뿐 이전보다 더 거대한 감시 속으로 다시 숫자로 분류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AI가 알려준 숫자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내일 아침 여러분의 휴대폰에 당신의 범죄 발생 확률은 94%입니다. 라는 알림이 뜬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스스로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을 먼저 믿지 않게 될까요?